거대한 산맥이 무너져 내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청취자 여러분, 보통 산사태라고 하면 흙이나 돌무더기가 비탈길을 따라 주르륵 쏟아져 내리는 장면을 떠올리시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시죠. 마치 눈사태처럼 스르륵 미끄러지는 거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들을 보면요. 우리의 직관을 완전히 뒤집는 현상이 등장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1번과 2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돌이 아래로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막 수천 톤에 달하는 거대한 암벽이 마치 도미노처럼 앞으로 쿵 하고 꼬꾸라지는 겁니다. 아, 네. 그게 참 무서운 현상이죠. 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이 치명적인 현상, 바로 안반 사면의 전도 파괴에 숨겨진 역학을 해보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흔히 하는 붕괴와는 역학적인 근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평면 미끄러짐이 단순히 마찰력을 이기지 못해서 아래로 스르륵 미끄러지는 거라면 전도 파괴는 중력이랑 기하학 그리고 암석 구조가 얽혀서 만들어내는 아주 정교한 회전 거동이거든요. 아, 회전 거동이요? 산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산이 앞으로 회전하면서 넘어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산이 말 그대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암석이 회전한다는 게 직관적으로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미끄러지는 것과 회전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가 대체 뭔가요? 그 핵심은 바로 안반 내부에 발달한 금, 그러니까 전리의 방향이 있습니다. 만약 산의 경사면과 같은 방향으로 금이 가 있으면 그냥 그 틈을 따라 주르륵 미끄러지겠죠. 네, 경사면을 따라서 썰매 타듯이요. 그런데 전도 파괴는 반대입니다. 산의 경사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산 안쪽을 향해서 꼿꼿하고 가파르게 서 있는 전리들이 층층이 꽂혀 있을 때 발생해요. 아, 안쪽으로 꽂혀 있다고요? 네. 이때 하단부의 특정 지점이 일종의 회전축, 즉 힌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력이나 비가 와서 생기는 수압 때문에 이 거대한 암석 덩어리의 무게중심이 힌지를 벗어나면 돌덩이가 통째로 문짝처럼 회전해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비탈길에 눈이 쌓였다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거실에 있는 무겁고 높은 책장이 내 쪽을 향해서 앞으로 쿵 하고 고꾸라지는 것과 같다는 거네요. 밑바닥 끝부분이 축이 되어서요? 아, 그 책장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거기서 역학의 핵심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오, 그런가요? 그럼 이 아슬아슬한 줄다리기의 원리를 위해 청취자 여러분, 다음 3번, 4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네, 3번 슬라이드의 기하학적 관계를 보시면요. 암석 덩어리의 하중, 즉 무게작용선이 그 하단의 회전축을 기준으로 어디에 떨어지느냐가 붕괴의 생사를 가릅니다. 4번 슬라이드가 이걸 세 가지 한계 상태로 명확히 보여주죠. 세 가지 상태요? 안정, 한계, 불안정,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무게중심에서 수직으로 내린 선이 힌지 안쪽에 머물러 있으면 일단 안정 상태입니다. 그러다 조금씩 기울어서 무게중심선이 힌지와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이 오면 한계 상태가 되고요. 폭풍 전야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무게중심선이 수직선 바깥쪽으로 단 1mm라도 이탈하는 순간 불안정 상태로 접어들며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와, 이거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바로 체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상체를 뒤로 한번 슬쩍 기울여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 가슴, 즉 내 몸의 무게중심이 의자 뒷다리라는 힌지 안쪽에 있을 때는 복근으로 어떻게든 버틸 수 있잖아요. 아, 네. 복근이 좀 떨리긴 하겠지만 버틸 수는 있죠. 네, 하지만 상체를 너무 젖혀서 그 한계선을 넘어가는 순간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쿵 하고 뒤로 넘어집니다. 산에 있는 그 거대한 바위들도 우리 몸과 똑같이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줄다리기가 끊어지는 데엔 자연계에서 아주 엄격한 기하학적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아, 무조건 넘어지는 건 아닌가 보네요. 그렇다면 언제 이 거대한 바위들이 의자에서 넘어지듯 쓰러질까요? 청취자 여러분, 이제 5번과 6번 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도 파괴가 일어나기 위한 운동학적 발생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주향의 평행성입니다. 주향의 평행성이라 뭔가 방향이 일치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네, 사면이 바라보는 방향과 암석 내부의 틈새가 뻗어 있는 방향이 거의 평행해야 합니다. 공학적으로는 이 두 방향의 각도 차이가 20도에서 30도 이내일 때만 전도 파괴가 발생한다고 봐요. 아, 20도에서 30도 이내요? 네, 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면 회전하려는 힘이 분산되어서 앞으로 넘어지지 않거든요. 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네요. 청취자 여러분, 20에서 30도라는 숫자를 아까 말한 거실 책장으로 다시 생각해 볼까요? 네, 좋죠. 책장을 앞으로 넘어뜨리려면
우리가 책장 정면에 서서 책장과 평행하게 마주보고 밀어야 쿵 하고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만약 책장 옆구리 쪽으로 가서 비스듬하게 45도 이상 비껴서 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책장이 앞으로 안 넘어지겠죠. 맞아요. 바닥에서 옆으로 스르륵 밀리거나 아예 꿈쩍도 안 할 겁니다. 즉, 오차범위 20도에서 30도 내에서 정면 승부를 해야만 팍 하고 넘어간다는 뜻이네요. 아, 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운동학적인 방향성이 일치해야 한다는 걸 완벽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경사 조건입니다. 이걸 층간 미끄러짐 한계라고도 부르는데요. 층간 미끄러지며 돌덩이가 통째로 넘어가는 건데 층간 미끄러짐이 왜 필요한 거죠? 이게 암석들이 회전하면서 앞으로 기울어질 때 층과 층 사이가 어긋나며 미끄러지는 현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넘어가거든요. 책 여러 권을 꽉 쥐고 앞으로 기울일 때 책 표면끼리 쓱 하고 미끄러져야 부채꼴로 휘어지는 거랑 같습니다. 아하, 접착제로 붙여놓으면 안 넘어간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복잡한 수식이 있지만 해석 요령은 간단합니다. 첫째, 사면 자체가 가파를수록. 둘째, 전리의 각도가 꼿꼿하게 서 있을수록. 셋째, 암석 표면의 마찰각이 작아서 미끄러울수록 전도될 위험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가파르고 꼿꼿하고 미끄럽다. 넘어지기 딱 좋은 삼박자네요. 그런데 조건이 맞으면 바위들이 다 똑같은 모양으로 무너지는 걸까요? 청취자 여러분, 다음 7번부터 9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네, 자연의 바위들이 다 똑같이 생긴 건 아니니까요. 네, 7번 슬라이드를 보면 굿맨과 브레이라는 학자들이 파괴를 4가지로 분류했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어차피 다 같은 돌이 무너지는 건데 굳이 블록 전도랑 휨 전도를 구분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안반의 생김새가 파괴 메커니즘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8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블록 전도는 주로 현무암의 주상절리처럼 가로 세로로 직교하는 틈새가 잘 발달해서 굵직한 덩어리들이 만들어진 곳에서 일어납니다. 아, 블록이라는 이름처럼 덩어리들이군요. 네, 두툼한 바위 기둥들이 하단의 모서리를 힌지로 삼아서 툭툭 독립적으로 끊어지며 넘어지죠. 돌덩이 자체가 휘지 않고 모양을 유지한 채 도는 강체 회전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주사위나 깍두기 더미들이 서로 밀면서 쿵쿵 넘어가는 거네요. 그럼 휨 전도는요? 반면 휨 전도는 편암이나 천매암처럼 얇고 연속적인 층이 수백 겹으로 겹쳐진 곳에서 발생합니다. 가로로 끊어지는 틈새가 없으니까 이 얇은 암석판들이 자기 무게를 못 이기고 활처럼 점점 휘어지다가 결국 한계점에 달해 뚝 부러지는 현상이죠. 아, 휨 전도는 두꺼운 전화번호부나 얇은 판자를 무리하게 구부리다가 짝 하고 부러지는 현상이군요. 완전히 다르네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9번 슬라이드를 보면 이 두 가지가 섞인 형태도 나와요. 블록 휨 전도라고 해서 휘어짐과 미끄러짐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형이 있고요. 또 하나 무서운 건 2차 전도입니다. 2차 전도요? 그건 또 뭔가요? 하단부가 심하게 풍화되거나 흙이 쓸려 내려가서 지지력을 잃으면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멀쩡하게 버티고 있던 상단의 암석들이 그 허공을 향해 와르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헉, 누군가 내 의자 다리를 톱으로 썰어버려서 앉아있던 내가 넘어지는 거랑 똑같네요.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처방을 할 텐데요. 맞습니다. 처방이 필요하죠. 청취자 여러분, 이제 10번과 14번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공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진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학자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뒤에 평사투영법이라는 걸 이용한 운동학적 해석을 수행해요. 아까 말한 20에서 30도의 정면 승부 조건에 해당하는지 필터링을 해서 전도 가능 구역을 짚어내는 거죠. 범위를 먼저 확 좁히는군요. 네, 그다음은 함예평형 해석, 그러니까 LEM으로 안전율을 계산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산요소법 같은 수치 해석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아, 가상으로 무너뜨려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14번 슬라이드의 KDS 설계 기준을 보시면 이때 마찰각을 삼정하는 것이 평면 미끄러짐뿐만 아니라 전도 파괴 한계선을 결정하는 데에도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자라고 나와 있죠. 진단이 정말 철저하네요. 그럼 진단을 마쳤으니 수술실에 들어가야겠죠? 마지막으로 11번부터 13번 슬라이드의 보강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11번 슬라이드 그림이 재밌네요. 굴착기 같은 걸로 산꼭대기를 지우개처럼 지우고 있어요. 이게 대책인가요? 네, 그게 바로 기하학적 안정화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죠. 사면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깎아내고 중간중간 벤치, 즉 계단식 턱을 설치합니다. 깎아버리면 왜 안전해지는 거죠? 절벽 상단에 위태롭게 쏠려있던 암석의 묵직한 하중들을 아예 없애버리니까 무게중심 자체가 힌지 안쪽의 안전구역으로 쑥 이동해버리거든요. 아까 제가 상체를 뒤로 젖히고 버티던 의자 비호로 치면 누군가 제 어깨에 얹혀있던 무거운 배낭을 벗겨내서 제 무게중심을 다시 앞으로 당겨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와, 정확합니다. 배낭을 벗겨버리는 거죠. 하지만 12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항상 산을 깎아낼 수만은 없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록볼트와 앵커입니다. 바위에 못을 박는 건가요? 네, 암석이 회전하며 쓰러지려는 모멘트를 억제하기 위해 블록 상단에 수직축과 교차하게 튼튼한 강철핀을 박는 겁니다. 단, 여기서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원칙이 있어요. 뭔데요? 이 핀은 반드시 파괴가 일어나는 활동면 너머에 단단하고 안정적인 안방까지 아주 깊숙이 꽂혀야만 합니다. 듣고 보니 당연하네요. 당장 무너져 내릴 앞쪽 돌덩이에만 짧은 핀을 박아봤자 핀까지 통째로 뽑혀서 같이 굴러 떨어지겠군요. 허공에 못 박는 거랑 다를 바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3번 슬라이드의 배수공 설치도 정말 눈에 띄는 대책입니다. 배수공이면 물을 빼는 거잖아요. 바위가 넘어지는데 물이 그렇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수압이 바위의 무게중심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거든요. 틈새에 물이 차오르면 양옆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생겨서 힌지 안쪽에 있던 무게중심을 바깥으로 이탈시켜버립니다. 와, 틈새에 들어간 물이 지렛대처럼 바위를 밖으로 쓱 밀어내버리는 거군요. 네, 그래서 깊은 수평 배수관을 뚫어 안반 내부의 물을 강제로 빼버리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을 잘라내는 겁니다.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15번 슬라이드 요약입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오늘 딥다이브 정말 인식의 틀을 깨는 시간이었습니다. 산사태를 단순히 미끄러지는 현상에서 무게중심과 회전축이 만들어내는 회전 거동의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바꿔서 보게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엄격한 기하학적 조건들이 맞아떨어질 때 사면이 무너지고 이를 막기 위해 안반의 형태에 맞춘 정밀한 앵커 설계와 물빼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가파른 절벽들 뒤에는 사실 중력, 마찰력, 그리고 수압의 치열한 수학적 힘겨루기가 몇 초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치열한 균형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도로를 달리는 거겠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건가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물, 즉 수압이 무게중심을 밖으로 밀어내고 풍화가 지지력을 약화시킨다면요. 기후 변화로 인해 유례없는 폭우가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과연 영원히 안정적인 안반사면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참 무거운 질문이네요. 네, 고정된 수학 공식에 점점 난폭해지는 자연의 변덕을 앞으로 어떻게 대입해야 할지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맞춤형 딥다이브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